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남도 여행 세 번째 영상, 이번에는 완도를 찾았습니다. 거진 딱 1년 만에 방문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완도의 수협 입판장이에요. 화로와 선어가 동시에 취급되는 규모가 큰 판장이라 올 때마다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 그럼 여름을 맞은 6월 완도엔 어떤 수산물들이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 완도 입판장은 오전 8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경매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경매를 구경할 수 있어요. 이때는 대략 12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오후 경매를 위한 물건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가 나왔을지 여유있게 둘러볼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 제철인 갑오징어입니다. 한창 피크 시즌을 맞아 윗판장 곳곳에 갑오징어들이 한가득이네요. 그리고 갑오징어 시즌은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갑오징어는 이제 산란기를 맞는데 단년생인 녀석들이라 산란 후엔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새끼 갑오징어들은 여름 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 핵갑오징어로 두 번째 시즌을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봄과 가을의 갑오징어는 특징이 좀 다른데요. 산란 직전인 봄 갑오징어는 크기가 크고 살이 두꺼워 씹는 맛이 좋은 반면, 아직 체구가 작은 가을 갑오징어는 아주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쬐끄만 보거들이 잔뜩 들어있네요. 이쪽에서 쫄복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보거는 메리복이란 이름의 소형 보거들입니다. 이름이 메리복인 이유는 결혼을 해서 몸에 난 반전 무늬가 하얗게 핀 매화꽃과 백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메리복은 살과 정소를 먹을 수 있는 종인데, 역시 작지만 강한 독성을 갖고 있으니 절대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뒤지기 싫으면.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얼음돔이라는 생선입니다. 남도 지역에서 여름에 많이 나는 고기예요. 체형이 참돔과 비슷하고 이름에도 돔이 들어가지만 도미과는 아닙니다. 요건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탐나던 녀석이네요. 얘네들이 많이 잡히는 건 한여름이지만 그땐 산란철이기도 해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개체들은 생각보다 만나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남도 지역 대표 여름 생선이죠. 금풍생이 또는 새서방고기란 별명을 갖고 있는 군평선입니다. 회로 먹어도 맛있지만 크기가 너무 작고 수율도 떨어지죠. 그래서 회보단 역시 구이가 아주 유명한 생선이기도 합니다. 살짝 태웠다 싶을 정도로 노릇하게 바짝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뼈가 굉장히 굵어서 발라먹기 편하다는 것도 이 녀석의 큰 장점 중 하나죠. 군평선이도 보이면 꼭 드셔보실 만한 추천드리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남도 대표 여름 생선은 역시 민어죠. 지금 먹는 민어가 한여름보다 더 싸고 맛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어는 죽어서 유통되는 선어가 대부분이고 선어로 뜬 회도 익숙합니다. 근데 요샌 기술이 좋아져서 활어를 유통하는 곳들도 많아요. 이렇게요. 완도에도 활민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민어회는 선어로 뜬 것과 활어를 잡아서 숙성시킨 것의 차이가 커요. 아무래도 후자가 맛도 훨씬 깔끔하고 식감도 더 쫄깃함이 살아있겠죠. 물론 단가는 이쪽이 더 높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민어는 활어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다 민어예요. 꽤나 많죠. 이건 여름철 매콤새콤한 회무침으로 유명한 참서대입니다. 막걸리 식초에 묻혀낸 서대회는 특히 여수 지역의 별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흔한 생선이었지만 지금은 어획량이 줄어 예전처럼 보기 어려워졌죠. 여름 생선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농어인데요. 사실 이건 가을에도 맛있는 생선입니다. 여름에 쳐다만 봐도 보약이라고 하는 그 농어는 바로 이 점농어를 말합니다. 이름처럼 검은 반점들이 콕콕 박혀있는 녀석이요. 대부분 시중의 농어가 이거죠. 물론 일반 농어도 지금 맛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건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기름기가 오르면 맛도 더 좋아진다는 거. 역시 지금 제철인 붕장어들이야 뭐 지금은 흔한 생선이고, 북바리들도 많이 나왔네요. 이건 원래 아주 값비싼 고급 어종인데 근래 들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쪽에는 감성돔들도 조금 보이네요. 남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선호되어 온 고급 생선이죠. 다만 이건 지금은 아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성돔보다는 이 무렵엔 역시 돌돔이죠. 산란기를 앞두고 어획량이 늘며 가격도 저렴해지는 시기라고 했었는데요. 이날 완도에서도 많은 양의 돌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판장의 화로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긴 선어를 함께 위판한다고 했죠. 화로 물칸을 둘러싼 주변으로는 선어들이 놓여요. 먼저 병어입니다. 이날 양은 많지 않지만 좋은 병어들이 많이 보였네요. 사이즈도 골고루 나왔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이런 손바닥만한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이건 뼈째 막 새꼬시로 썰어 먹기 좋은 작은 사이즈고요. 거기에 흔히 덕자라고 하는 대형 사이즈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이런 건 뱃살 쪽만 잘라 회로 먹고 나머지는 포슬포슬한 햇감자 넣고 조림으로 먹으면 정말 홍콩 가는 맛입니다. 홍콩? 그나저나 정말 선도가 장난이 아니죠. 반짝이는 은빛 비늘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판장에선 경매를 마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병어 좋아하는 맷동생도 큼지막한 병어를 구입했네요. 참, 그리고 완도는 요즘 SNS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취급되는 물건들의 품질이 좋고 포장이나 전처리 방식이 아주 깔끔해서 인기가 많아요. 특이하게 젊은 사장님들이 많은데 실제로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리적으로 아주 외진 단점을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완도 쪽에 유명한 중매인들이라면
우선 42번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작년 도톰대란 때 몽땅 싹쓸이로 매입해버린 업체죠. 24번도 못지않게 유명한 중매인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7번으로 바뀐 20번 중매인도 있고요. 역시나 젊은 사장님이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긴 점포가 위판장 맞은편 우성종합어 시장 안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가지 횟감이나 각종 해산물들을 취급합니다. 특히나 역시 완도하면 유명한 게 또 전복 아니겠어요? 이렇게 품질 좋은 완도산 전복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완도 지역의 당일 품목이나 시세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수산물도 온라인 구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엔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분명 크게 한몫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 앞으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이런 직거래 관련 정보도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뭐다? 돌아와서 다시 생선 구경을 좀 하자면 오늘도 등장한 붉은 쏨뱅이입니다. 일반 쏨뱅이보다 더 깊은 수심에 사는 진한 붉은색이 특징인 생선이에요. 깊은 수심에서 잡히다 보니 거의 죽어서 유통되는데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차거나 눈이 돌출된 게 많은 것도 급격한 수압차에 의한 거죠. 간혹 이렇게 화로가 보일 때도 있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잡내가 일절 없고 맛이 아주 깔끔해서 어떤 요리에든 무난히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생선입니다.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했던 털탑고등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보였네요. 의외로 이게 요즘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위판장 한 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철이라고 했던 노란 가오리요. 역시 요즘 중국 쪽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다네요. 이것도 시즌을 맞아 아주 많은 양이 위판장에 나왔는데 한편에서 바로바로 수출을 위한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열기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불볼락이고요. 역시 전남권에서 제법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살에 수분이 좀 있어서 오리지널 볼락보단 못하다지만 그래도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생선이에요. 주로 탕과 구이로 많이 먹고 살짝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위판장 내엔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점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소매점에 비하면 이쪽이 가격은 좀 더 저렴하겠죠? 그럼 중도매인 가게들 수조도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커다란 사이즈의 북발입니다. 요즘 북발이 치어가 많아져서 작은 것들이 무슨 잡어 취급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북발이는 아무리 못해도 1kg 이상은 나가야 특유의 단맛이 납니다. 치어들은 맛도 없고 상품성도 없어요. 너무 작은 건 잡지도 먹지도 맙시다. 그리고 빨간 다라이에는 커다란 광어가 한 마리 들어있네요. 지난 시간에는 생선도감 광어편을 업로드했는데 보셨죠? 올해 아주 귀한 무늬 오징어 흰꼴뚜기입니다. 완도에서도 이거 딱 한 마리 봤네요. 중도메인 점포 수조에도 역시나 이게 가득 차 있었고요. 이건 잘 모르면 손질을 해달라고 하라고 했죠. 대신 이런 걸 한만 구입해서 닦아달라고 하면 이모들이 다른 걸 깔 수도 있습니다. 와, 이쪽 수조엔 무시무시한 쑥이미들이 한가득 들어있네요. 등가시에 강한 독성이 있어서 조심해서 다뤄야 하죠. 무척 까다로운 녀석이지만 지금 맛있는 제철 생선이기도 해요. 이게 생긴 것과 달리 육질이 아주 탱글탱글하거든요. 문득 작년에 맛봤던 장흥의 된장물회가 떠오릅니다. 이 쑥이미를 재료로 많이 쓰는데 궁금하게 익은 열무김치가 베이스라 입맛 없는 여름에 딱이거든요. 이렇게 중도메인 점포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항구 쪽으로 나가볼 거예요. 위판장 바로 뒤쪽엔 이런 작은 선착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선들이 경매 시간에 맞춰 물건을 싣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진 생선들이 바로 뒤편 위판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선 이 보관수조에서 경매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여긴 또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큼지막한 상어가 한 마리 보입니다. 1.5m는 될 것 같은 덩치에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인데 이건 까치상어라는 이름의 사실 아주 온순한 상어예요. 우리나라에선 흔하지만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는 희귀종이라고 했던 녀석이죠. 까치상어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 연안에만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상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보호종 지정이 되지 않은 상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상어는 두톱상어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개상어라고 부르기도 하는 종이죠. 주로 이렇게 뼈째서로 소위 새꼬시로 먹습니다. 다 상어야. 여기도 상어가 온통 상어판입니다. 이건 흰 반점이 별처럼 보인다 별상어라고 불린다고 얼마 전에 소개했었던 녀석이네요. 맛도 봤는데 정말 아무 맛도 없다고 했었죠. 가오리들도 많았습니다. 상어와 가오리는 아주 가까운 친척인 거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이건 흑가오리란 종입니다. 노란 가오리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이름처럼 채색이 더 시커멓고 결정적으로 배에 노란색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수온이 오르는 여름철에 많이 잡히는 생선입니다. 여기 빽빽하게 들어있는 건 농어들입니다. 점농어와 농어가 섞여있네요. 물량이 꽤나 많죠. 서해안 위쪽으로 가면 사리물대를 맞춰가야 시장에 물건이 많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서해안 남단 완도의 경우는 정반대인 조금물대에도 물건이 많아요. 조류가 잔잔한 조금 무렵엔 대신 준하거선들이 활어를 많이 잡아오거든요. 이때는 민어나 농어, 북발이, 돌돔 등 고급 어종들이 많이 나오죠. 반대로 사리물대엔 그물로 잡는 다양한 선어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물대에 따라 주요 품목이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세요. 오늘 완도 위판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완도를 떠나기 전에 밥 먹으러 왔어요. 장어탕이 맛있는 집이라 하여 들어봤습니다. 이건 맷동생이 선물 받은 돌돔회인데 여기서 나눠 먹었네요. 회를 아주 예쁘게 썰었죠. 그리고 기름기 오른 제철 돌돔은 역시 돌돔은 초장이지. 초장 팍 찍어 초장 맛으로 먹습니다. 돌돔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나요? 입맛은 개취하지만 이런 맛있는 생선은 간장을 곁들여 드시길 추천합니다. 사각되는 듯한 특유의 식감도 좋고 단맛도 진해요. 역시 돌돔이 괜히 고급 어종이 아니라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회를 먹고 나니 주문한 장어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육수 때깔이 심상치가 않은데 엄청나게 뿌연 게 아주 진하게 생겼죠. 냄새까지 엄청 구수해요. 한 대 접떠서 맛을 봅니다. 건더기는 통으로 자른 장어가 들어있는 스타일이네요. 과연 국물 맛은? 와, 보이는 것처럼 입에 쩍쩍 붙는 맛이네요. 의외로 담백한데 묘하게 계속 땡깁니다. 그야말로 몸보신되는 느낌이에요. 양도 많고 반찬들도 맛있었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긴 출발하기 전에 디저트 먹고 가려고 들러본 카페인데요. 이번 여행 통틀어 제일 맛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과일 귀신인데요. 가는 동네마다 꼭 과일 맛집도 찾아다니는데 여기 망고빙수가 미쳤습니다. 눈꽃 얼음에 코코넛 파우더를 섞는데 열대과일 좋아하는 분들 눈 돌아갈 맛입니다. 한 그릇 더 먹고 올걸. 해남 5일장부터 완도 입한장까지 남도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자주 오고 싶어도 그러기가 정말 힘든 지역이죠. 그래도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가 한창 공사 중이라 하니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남도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듯합니다. 제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